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운더리 언러닝이라는 논문으로 머신 언러닝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머신 언러닝에 대해서 또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전부터 딥러닝 연구의 트렌드는 큰 모델하고 큰 데이터로 흘러가고 있기는 했지만 이제 GPT와 스테이블 디퓨전의 등장 이후로 그 전에 크다고 생각했던 스케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데이터로 학습된 큰 모델들로 이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 없고 뭐 다들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오픈 AI의 GPT-3는 45TB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었고 오픈 AI의 이제 오픈 클릭 같은 경우에는 2 빌리언의 데이터를 가지는 라이언 2B 데이터로 학습되었어요. 그 스테빌리티 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은 5 빌리언의 데이터를 가지는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학습되어서 다양한 특징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지금 허깅 페이스에서 뭐 프리트레인드 모델 가져다 쓰고 뭐 챗GPT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아무 때나 어떤 곳에든 활용 가능한 것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어느 용도로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처음 급격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저작권이나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45TB나 5 빌리언 개 데이터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다 보니까 사용이 공인된 퍼블릭 데이터만 수집해서 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구글과 같은 웹페이지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이런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들을 크롤링을 해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아무리 모델이나 사람이 필터링을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데이터만 남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또한 아무 유저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퍼스널라이즈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유저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선거 초월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서 인터넷에 뿌린다든가 아니면 뭐 상대편 정당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짜 음성 파일을 제작해가지고 퍼뜨린다던가 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프라이버시와 거의 없다한 공인들의 피해가 좀 큰데요. 올해 1월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미지로 만든 불법 영상들이 퍼지면서 이제 X라고 하나요? 트위터에서 한동안 테일러 스위프트의 검색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음성이나 영상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상황에 발맞춰서 딥러닝 모델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EU의 GDPR이 있고 딥페이크로 만든 이런 불법 영상 유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런 법률이든 뭐 누군가 요청이든 이렇게 모델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습된 결과를 확인을 했거나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는 걸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누가 저에 관한 데이터를 지워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델 안에서 어떻게 그 요청된 정보만을 삭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머신 언러닝입니다. 머신 언러닝은 이와 같이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데이터의 정보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방법론인데요. 당연히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지우고 싶은 데이터만 학습했던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고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는 방법일 겁니다. 이건 당연히 원하는 정보를 지우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테지만 모델이 커지거나 아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특히 만약에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새로 학습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우고 싶은 데이터를 빼고 아예 새로 학습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빠르게 만들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C사라는 방법은 미리 처음에 학습 단계에서 데이터셋을 쪼개서 작은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
최종 모델은 앙상블처럼 이 작은 모델들의 결과를 어그리게이션해서 얻도록 해서 만약에 지우고 싶은 데이터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 지우고 싶은 데이터가 학습된 작은 모델들에 대한 결과만 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암네시아 언러닝이나 델타 그레이드 같은 방법들은 맨 처음에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을 쭉 로깅을 해놓고 데이터를 삭제할 때 해당 데이터의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만 모델 웨이트에서 빼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해당 데이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트레이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접근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하여튼간 아무리 그래도 이들의 단점은 이 학습하는 과정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우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의 정보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지 나이브한 방법에 비해서 여전히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단점인데요. 그러면 굳이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려는 접근을 하지 않고 읽고 싶은 데이터들로만 원래 모델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정보를 지울 수는 없을까 하는 접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은 데이터의 웨이트에만 접근해서 정보를 지우고자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피셔 포게팅은 지우려는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 웨이트들을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찾고 이 찾은 웨이트에 노이즈를 더해서 정보를 지워줍니다. 그런데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데는 이 해시형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SSE에서는 이 값들을 좀 인피리컬한 값으로 대강 수정을 해서 요거를 사용하자는 방법으로 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 NTK에서는 모델 이 방법이랑 똑같이 모델 웨이트를 건드리기는 하는데 원래 모델의 웨이트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그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원래 딥러닝 모델을 이 커널을 통해서 리니어라이즈드 뉴럴 탄젠트 커널을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 변환된 모델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정보를 지웁니다. 그런데 이 리트레인을 어떻게 가속화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파라미터를 슬쩍 건드려가지고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이나 둘 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든 리트레인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하여튼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싶은 파라미터에만 접근을 해도 이 관련된 파라미터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려고 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파라미터만 건드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좀 남기고 싶은 데이터의 정보에 대해서도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그 학습된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를 조정하는 것으로 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잊으려는 데이터, 뭐 지우고 싶은 데이터를 포게팅 데이터라고 하고 남기려는 데이터를 리메이닝 데이터라고 지칭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C410으로 학습된 모델에서 강아지 정보들을 지우고 싶으면은 포게팅 데이터는 이제 강아지 클래스들의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리메이닝 클래스나 리메이닝 데이터는 이 나머지 9개 클래스들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른쪽 티스니 플랫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메이닝 데이터만 학습된 리트레인 모델의 티스니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가운데 쪽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좀 비어있는 원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포인트가 포게팅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테두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 빈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 포게팅 데이터를 이 하늘색 클래스로 예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티스니를 보시면 포게팅 샘플은 그 리메이닝 샘플들, 그러니까 뭐 파란색, 여기 회색, 노란색 데이터처럼 클러스터를 이뤄서 모여있지 못하고 이 각 클러스터들의 디시전 바운더리 부분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이 근처에 있는 이 클러스터들로 좀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안하는 방법이 바운더리 언러닝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따라서 바운더리 슈링크, 바운더리 익스펜딩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노테이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우선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똑같이 뭐 X랑 Y 나타내지고요. 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냥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DF라고 되어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셋 중에 포인팅 샘플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D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리메이닝 샘플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이 DF와 DR의 합집합이 D가 되고요.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 D로 학습해서 얻은 모델 웨이트를 FWO라고 모델 웨이트는 이제 W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모델을 FWO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게팅 데이터를 지우도록 해서 모델 업데이트해서 얻은 파라미터는 W-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서 얻은 옵티멀 언러닝 모델을 이제 FW-Star라고 할게요. 이제 보시면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학습해서 얻은 모델이 옵티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언러닝에서는 이제 포겟 데이터의 정보를 싹 지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학습한 모델의 특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언러닝의 목표를 이 노테이션들로 나타내면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D로 학습한 모델 FW를 포게팅 데이터를 지우도록 업데이트해서 얻은 모델 FW-가 이 리메이닝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FW 스타와 최대한 유사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언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방법인 바운더리 슈링크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 모티베이션에서 보여드렸던 티스니에서 이 가운데 부분의 양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포게팅 데이터가 이 가장 가까운 리메이닝 클러스터로 편입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 슈링크는 이렇게 포게팅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레이블을 주고 이렇게 레이블이 바뀐 포게팅 데이터로 모델을 다시 파인 튜닝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이 근처 클러스터들의 바운더리를 확장시켜가지고 포게팅 클래스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이 방법에서 찾아줘야 할 것은 이제 각 포게팅 데이터의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레이블인데요. 이 레이블을 리얼리스트 but incorrect, 줄여서 MBI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컨셉을 활용을 해서 이 MBI 클래스를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버서리얼 어택은 원본 데이터에 여기서 이 판다 이미지예요. 여기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더해서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예측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모델에 속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판다라고 잘 예측하던 이미지에 아주 작은 이런 의미 없는 노이즈를 더해주었더니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판다 이미지인데 모델은 이거를 엄청 높은 확률로 거의 100% 확률로 긴파문송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노이즈는 아무렇게나 더해줘도 되느냐? 이거는 아니고 이제 이 노이즈를 어떻게 더해줄지가 문제인데 이렇게 다른 클래스로 예측하도록 만들어주는 노이즈를 찾아서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이 모델의 로스 펑션을 인풋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미분한 값의 보호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 펑션을 이 인풋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는 거는 인풋의 변화에 따른 로스 펑션의 증가량을 구하는 건데 미분한 값의 보호를 인풋에 더해줬으니까 로스 펑션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인풋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 데이터 샘플을 보면은 사람이 봐도 이미지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아주 작은 노이즈를 더해줘가지고 이 원래 샘플에 근접한 공간에서 다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이런 샘플들을 탐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바운더리 슈링크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동일한데요. 이제 뭐 바운더리 슈링크는 어드버서리 어택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 MBI 클래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일단 포게팅 샘플에 대해서 여기 1번을 보시면 포게팅 샘플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분한 값을 부호 방향으로 노이즈를 포게팅 샘플에 더해줘요. 이렇게 만든 포게팅 샘플을 이제 MBR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입실론이 있는데 이 뒤에가 이제 사인이니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입실론으로만 노이즈 크기를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과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어드버서리 어택은 이 입실론 값을 찾아주는 반면에 이 바운더리 슈링크는 이 입실론 값을 따로 찾아주지 않고 그냥 정해진 값을 준다는 게 어드버서리를 어택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MBR 샘플을 가지고 이번에 보시면은 다시 모델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본 포게팅 샘플에서 가까운 리메이닝 클래스, 즉 MBR 클래스로 예측을 할 거예요. 그게 이 YMBI가 되고요. 그럼 이 MBI 클래스를 이 MBI 샘플을 레이블로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슈링크에서는 이렇게 모든 포게팅 샘플에 대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전체 포게팅 샘플에 대해 MBI 클래스를 가지는 일종의 어드버서리 포게팅 샘플 같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서 이 FWO를 이렇게 만든 MBI 샘플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 포게팅 클래스에 할당되었던 공간을 근처의 리메이닝 클래스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MBI 클래스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이걸 전체 포게팅 샘플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운더리 슈링크에서는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해결하려는 기존 방법들의 문제가 시간 소모가 좀 크다는 거였는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바운더리 익스펜딩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MBI 클래스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들지 않고 이 대신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할당하여서 해결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이 아까 모티베이션에 보여드렸던 스티즈니 그림에서 포게팅 샘플이 클러스터 디시전 바운더리에 위치한다는 이 관찰에서 제안되었는데요. 디시전 바운더리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제 낮은 확신도를 가지고 예측을 수행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낮은 확신도를 가진다는 것은 이 아웃풋 벡터와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리메이닝 데이터셋으로만 학습된 모델에서 포게팅 샘플이 낮은 확신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관찰에 착안을 해서 포게팅 샘플의 클래스를 억실리어리 클래스로 바꾸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억실리어리 클래스를 없애버리고 포게팅 클래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포게팅 샘플에 대해서는 낮은 확신도를 가지는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자면 요 1, 2, 3, 4와 같습니다. 일단은 모델 마지막 레이어에 노드 하나를 더 붙여서 섀도우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포게팅 샘플의 레이블을 이 섀도우 클래스로 바꿔주고 모델을 섀도우 클래스를 레이블로 가지게 된 이 포게팅 샘플들로 파인 튜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포게팅 샘플의 액티베이션들이 이 섀도우 클래스로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파인 튜닝이 끝난 다음에는 이 포게팅 데이터의 원래 클래스에 할당되었던 노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새로 붙여주었던 이 섀도우 클래스의 노드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리메이닝 클래스에 대해서는 뭐 추가된 샘플이 있다든지 레이블이 변한 샘플이 있다든지 이런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리메이닝 샘플에 대한 성능은 유지가 될 것이고 반대로 포게팅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포게팅 클래스의 액티베이션이 넘어간 섀도우 클래스는 없어지고 원래 포게팅 클래스로 분류했던 노드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포게팅 샘플에 대한 정보를 지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앞서서 실험 설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시파10이랑 VGG 페이스2를 사용을 했고요. VGG 페이스2는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인물의 얼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고요. 그리고 모델은 10파트는 올CNN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VGC 페이스2에는 레즈너 50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프리트레인된 레즈너 50을 사용해서 이걸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오리지널 모델, 즉 전체 데이터셋으로 합수된 모델이라고 사용을 했고요. 그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총 6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리트레인은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로 그 언러닝에서 목표로 하는 옵티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인튜는 전체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리메이닝 데이터로만 파인튜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랜덤 레이블은 포게팅 데이터의 레이블을 리메이닝 클래스 중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붙이고 이렇게 만든 포게팅 데이터셋으로 오리지널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는 원래 학습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거꾸로 적용을 해서 포게팅 샘플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어센트하게 모델이 업데이트 되도록 오리지널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셔 포게팅은 포게팅 데이터와 관련 있는 파라미터에 노이즈를 더해줘서 정보를 지우고 암네시아 언러닝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 배치 단위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정보를 저장해서 포게팅 데이터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언러닝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정보가 지워진 게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또 다른 연구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정보가 제거됐음을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틸리티 개런티로 이 리메이닝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 그리고 포게팅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로 구성됩니다. 여기 T가 붙은 데이터셋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프라이버시 개런티로 이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이 통하는지로 이거를 판단을 하는데요. 이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은 어떤 데이터가 모델에 학습되었는지 아닌지를 예측해내기 위해서 적용해보는 방법인데 우선 모델을 학습한 데이터의 분포는 대강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포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막 수집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섀도우 트레이닝 셋으로 나누고 각 섀도우 모델을 각 섀도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섀도우 모델 1, 섀도우 트레이닝 셋 1로만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섀도우 모델 1에 섀도우 트레이닝 셋 2, 3, 4 데이터들이랑 이 섀도우 트레이닝 셋 1, 그러니까 학습했던 데이터셋을 다 넣고 인퍼런스를 해봅니다. 그러면 학습한 데이터의 인퍼런스 결과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의 인퍼런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인퍼런스 결과들을 가지고 이 타겟 모델을 어떤 인퍼런스 결과가 학습 데이터의 결과인지 어떤 결과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의 결과인지를 판단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셋을 알아보고 싶은 모델에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고 얻은 결과를 이렇게 학습된 타겟 모델에 주면은 이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으로 포게팅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정말로 데이터가 지워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러닝 모델을 옵티멀 모델은 리트레이닝 모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치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모델이 아니라 이 리트레인드 모델과 수치가 가장 가까운 모델은 잘 언러닝된 모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틸리티 개런티 성능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모든 베이스라인들이 다 포게팅 데이터셋에 대한 어큐러시와 오리지널 모델보다 감소한 걸 보고 어느 정도는 포게팅 데이터의 정보를 지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지웠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리지널 모델을 리메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한 결과는 이 포게팅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낮은 어큐러시를 보였고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와 랜덤 레이블은 리메이닝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포게팅 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완벽히 지우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방법들 중에 바운더리 슈링크는 포게팅 샘플에 대한 어큐러시도 비교 방법들에 비해서 낮고
그리고 리메이닝 샘플에 대한 어큐러시는 비교 방법들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바운더리 익스펜딩도 리메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면서 남겨야 할 정보들을 잘 보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지만 바운더리 슈링크와 비교를 해보면은 포이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랜덤 레이블에 비해서는 정보를 더 지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바운더리 슈링크와 바운더리 익스펜딩 간의 결과를 보아서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시간에서 이점을 얻는 대신 성능에서는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C410에 대한 피셔 포게팅 성능을 보시면은 포게팅 샘플에 대한 정보는 되게 많이 지워졌지만 그만큼 리메이닝 샘플에 대한 정보에도 크게 손상이 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암네시아 언러닝은 포게팅 정보를 완전히 어큐러시와 0으로 옵티멀하게 지웠지만 리메이닝 샘플에 대한 정보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도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매우 많은 메모리와 매우 큰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프라이버시 개런티를 살펴볼 건데요. 결과를 비교하기 앞서서 어떤 세팅으로 멤버십 인플루언서 어택의 성공률을 측정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십 인플루언서 어택에서 이 섀도우 모델은 리메이닝 데이터와 포인팅 데이터를 합친 이 전체 데이터셋 D를 통해서 요거를 쪼개가지고 섀도우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요. 따라서 이 타겟 모델은 전체 데이터셋의 아웃풋에 대해서 학습한 데이터로 판단을 내리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언런 모델에다가 포게팅 데이터를 넣고 그 아웃풋을 받았는데 이를 학습 데이터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택 석세스 레이트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정보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바 그래프에서 어택 석세스 레이시 ASR이 초록색 선보다 높다면은 포게팅 데이터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옵티멀 모델인 그 리트레인 모델의 ASR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인튠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서 데이터셋의 정보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거티브 모델은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였고 랜덤 레이블은 어느 정도는 포게팅 데이터가 지워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C410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와 랜덤 레이블은 VGG 페이스 2 데이터셋에서는 꽤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얼굴 이미지의 기본 패턴은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셔 포게팅은 이 그림에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공률 0을 달성을 했고요. 암네시아 언러닝은 옵티멀 퍼포먼스에 매우 근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안한 바운더리 언러닝 방법 둘 다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이 초록색 선, 옵티멀 퍼포먼스에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 당연히 모든 방법들이 이 재학습하는 리트레이닝 방법에 비해서 더 적은 시간을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중 파인튜닝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피셔 포게팅과 암네시아 언러닝은 이 다른 방법들하고 한 차트에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두 바운더리 언러닝 방법들은 아까 프라이버시 개런티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 정도 성능을 달성하는데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적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 둘 중에서는 MBI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 이 바운더리 슈링크가 바운더리 익스펜딩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선 결과들이 다 수치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결과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시각적으로 언러닝의 효과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이 이미지는 각 방법들의 어텐션 맵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컬럼의 리트레인을 보시면은
오리지널에 비해서 얼굴 부분에 온전히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언러닝의 방법들은 얼굴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어텐션 영역이 옮겨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운더리 슈링크는 백그라운드로 좀 많이 옮겨간 반면에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그렇게까지 옮겨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T-순위를 통해서 언러닝 모델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처음에 모티베이션에서 봤던 것과 같이 이 리트레인에서는 포게팅 클래스의 디시전 스페이스를 근처의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눠 가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슈링크에서는 이 포게팅 클래스가 리트레인처럼 완전히 퍼지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클래스들을 따라서 예측 클래스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몇 포게팅 샘플들은 리트레인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다른 클러스터로 좀 옮겨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메이닝 데이터는 여전히 컴팩트하게 모여 있어서 리메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바운더리 익스펜딩은 의도했던 바와 같이 포게팅 데이터의 클러스터가 다른 곳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순위를 비교해보면 바운더리 언러닝 방법들이 리트레인 양상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아웃풋의 엔트로피 분포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트레이닝 리메이닝 데이터셋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현된 포게팅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원래는 당연히 트레이닝 셋이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테스트 셋보다 낮은 엔트로피를 보였고요. 리트레인은 포게팅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리지널 모델에 비해서 이 포게팅 데이터의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운더리 언러닝 방법들은 리트레인과 비슷한 엔트로피 분포를 보여주었고요. 이 랜덤 레이블 같은 경우는 포게팅 데이터 아웃풋의 엔트로피가 좀 오히려 특정될 정도로 높아가지고 이게 오히려 포게팅 클래스라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좀 제공을 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부분 연구는 하나의 클래스를 포게팅 데이터로 보고 학습된 모델에서 포게팅 클래스의 정보를 지우는 이런 언러닝 방법론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정해서 달성을 하려는 첫 번째 연구이고요.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였던 컴퓨테이셔널 리소스의 소모를 줄이고 트레이닝 파이프라인과도 간섭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언러닝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든 의문점 중 하나인데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어드버서리어택과 같은 컨셉을 통해서 사실은 리메이닝 클래스가 아닌 데이터를 리메이닝 클래스로 분류를 하도록 강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관한 이 성능은 과연 어떨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이 바운더리 디시전 안팎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